서울 한복판, 찌는 듯한 여름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내려쬐며 거리를 달구고 있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 한가운데 대한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정차했다. 장지은 회장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회의실에서 나온 그녀는 어딘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정한 흰색 정장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덕에 여전히 강인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까요? 비서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향했다. 차 안에는 그녀가 항상 마시는 프랑스산 생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햇빛에 달아오른 공기 탓에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병을 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 마세요. 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디선가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닳고 낡은 구두 닦기 도구를 들고 있었고 발에 걸린 낡은 슬리퍼가 툭툭 벗겨지며 불편한 발걸음을 방해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의 소년은 도착하자마자 길바닥에 넘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일어나 지은을 향해 두 팔을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다급함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정말로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지은은 차에서 한 발 내디디며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소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가 커피숍에서 들었어요. 누군가 그 물에 독을 넣었다고요. 당신을 해치려고요. 이수민은 화가 난 얼굴로 소년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야?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면 큰일 나요. 지은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멈췄다. 그녀는 병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이제는 열지 않았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수민 씨, 이 병을 바로 실험실로 보내세요.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병을 받아들고 움직였다. 지은은 소년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커피숍에서요. 그리고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마 회장님의 남편일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소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남편이라고? 내가 확실히 들은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대화 내용을 듣고 그게 회장님 남편인 걸 알아챘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좋아. 내 말을 믿고 확인해보겠다. 이름이 뭐니? 한우진이에요. 지은은 우진의 이름을 기억하며 손짓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 일은 내가 확인할 거야. 이제 돌아가도 좋아.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결말, 흔들리는 신뢰의 시작. 지은은 차에 올라탄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우진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진짜일까? 차가 도로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서서히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지은 회장은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까의 소년, 한우진의 다급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회장님, 정말 그 소년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비서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차분히 말했다. 수민 씨, 우린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걸 확인해야 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하니까. 차가 도착하자 지은은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실험실에 보낸 물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췄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메일을 정리하고 서류를 훑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수민이 실험실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물병 안에 독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정도의 강한 독이에요. 지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그녀는 한우진이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CCTV를 확인해봐요. 오늘 아침 이 물병이 내 책상에 올라오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해야 해요. CCTV 영상이 한 장씩 분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의 남편, 최민석, 이 물병을 손에 들고 비서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병을 책상에 올려두고 떠났다. 지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최민석, 정말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남편 민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여보, 회의는 잘 끝났어?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잘 끝났어.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한우진을 다시 불렀다. 소녀는 그녀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우진아, 내가 말한 커피숍은 어디야? 그날 내가 들은 대화는 정확히 어땠니? 우진은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에요. 제가 구두 닦기를 하러 갔는데 안쪽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내가 그녀를 없애야 모든 게 내 것이 된다고 말했어요.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내가 본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라고 확신하니?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을 정확히 봤어요. 맞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민석과의 첫 만남,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 그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녀는 끝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여전히 도시의 화려함을 비추고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장지은은 모든 단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CCTV 영상, 실험실 결과, 그리고 한우진이 제공한 증언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거부감을 느꼈다. 어떻게 남편 최민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며 민석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석에게 식사 후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석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민석 씨, 솔직하게 말해줘. 최근에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한 적 있어? 민석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은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럼 내가 직접 물을게. 아침에 내 책상 위에 있던 물병, 당신이 올려둔 거 맞지?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내가 올려놨어. 하지만 그게 왜 문제야? 내가 좋아하는 물이었잖아. 지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 물병에 독이 들어 있었어. 그리고 그걸 놓은 사람이 당신이라는 증거가 있어. 뭐라고? 민석은 놀란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지은은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게 나도 알고 싶은 질문이야.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해도 소용없어. CCTV와 한우진이라는 소년의 증언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민석은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그 소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CCTV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라도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지은은 이미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작은 USB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카페에서 했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야. 내가 그녀만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게 똑똑히 들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너무 질투났어.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성공했잖아. 난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 결말, 깨어진 신뢰,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지은은 민석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민석 씨,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게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이건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은 문제야. 그녀는 경찰에 연락해 민석을 고소할 것을 결정했다. 민석은 경찰이 도착하자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연행되었다. 지은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추억들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한우진은 다시 지은의 사무실로 초대받았다. 그는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앉혔다. 우진아, 내가 없었다면 나도, 내 회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소녀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전 그냥 제가 들은 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겨낼 거야. 내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말의 여운, 새로운 시작의 희망. 그날 저녁, 지은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해. 우진처럼 나도 강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과의 추억과 배신이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민석이 경찰에 연행된 지 며칠이 지났다. 장지은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단호하고 침착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오늘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도 시간을 가져야 해요. 당분간은 조용히 처리합시다. 언론에서는 최민석의 체포와 장지은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일부 언론은 지은의 성공이 민석을 압박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기사를 내놓았고, 일부는 그녀가 남편의 몰락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침착히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사무실에서 퇴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제가 방해가 되나요? 지은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우진아. 오히려 잘 왔어. 요즘은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있어. 우진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진아, 내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강해질 수 있었니? 우진은 눈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다. 저도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버텼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 스스로를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 지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남겨진 책임감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진아, 내가 도와줄게.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했다. 지은은 우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진이 병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회장님, 한우진 군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설명에 지은은 당황하지 않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준비를 바로 시작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최근 언론에서 지은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그녀가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거부당한 것이다. 보험회사 측은 그녀의 이미지가 회사와의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은은 회사와 미디어, 그리고 우진의 치료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단력을 시험받고 있었다. 결말, 희망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어느 저녁, 우진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진아, 넌 강한 아이야. 내가 뭐든 할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아줘. 우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아니, 엄마, 저도 강해질게요. 엄마를 믿어요.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밖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우진의 심장 수술 일정이 점차 다가오면서 장지은은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결정을 의심하는 이사회와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우진의 치료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회장님, 오늘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비서 이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지은은 이미 피로감이 가득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정장을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항상 해냈잖아. 수술을 앞둔 밤, 지우는 병원에서 우진의 곁을 지켰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둘의 그림자를 비쳤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까요?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럼, 넌 강한 아이잖아. 이번 수술만 끝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우진은 눈을 반짝이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없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지은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연락이었다. 장 회장님,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으며 잠시 망설였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겠습니까? 소셜미디어나 대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과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결단을 내렸다. 그날 오후, 지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진실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녀의 글은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하며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한다고 조롱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기부를 시작했다. 지은은 밤새도록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게 했는지 알았지만 우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수술 당일, 지은은 우진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은을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다. 엄마, 나 금방 다시 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넌 강하니까 분명 잘 될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지은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빛나는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결말, 희망의 불씨.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지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우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강했죠? 지은은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그래,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밖에서는 서울의 하늘에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한우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몇 주가 지났다. 장지은은 병원에 머무르며 우진의 옆을 지켰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강인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진짜 괜찮아졌죠?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조금만 더 회복하면 다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우진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비서 이수민이 들어왔다. 회장님, 회사 쪽에서 다시 긴급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직도 신뢰 회복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말했다. 회의를 준비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 화상으로 진행합시다. 그녀는 우진을 돌보는 것과 회사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회사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지은이 투자자들에게 우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 운영을 분리하지 못하며 여전히 반발했다. 장 회장, 당신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 투자자의 말에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영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은의 말은 효희 씨를 조용히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결단을 비판하는 시선은 남아 있었다. 우진은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하며 지은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다. 하루는 우진이 병실에서 연습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봐요. 나무랑 우리 집이에요. 우진이 보여준 그림에는 작고 아늑한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잘 그렸네. 우진이의 꿈이 담긴 그림 같아. 우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진짜 우리 집 앞에 큰 나무를 심어요. 내가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랄게요.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러나 회복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병원비와 회사 경영의 압박은 지은에게 한계에 가까운 부담을 주고 있었다. 밤늦게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이 가장 힘들지만 끝이 보일 거야. 결말, 희미한 빛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길. 몇 주 후, 우진은 드디어 병원을 퇴원했다. 지은은 우진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우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죠?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다시금 그녀와 우진을 감싸고 있었다. 지은은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